박종수와 이은혜는 1975년에 결혼했다. 당시 종수는 28, 은혜는 25이었다. 종수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고, 은혜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들의 만남은 친구의 소개로 시작되었는데,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끌렸다. 종수는 은혜의 따뜻한 미소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씨에 반했고, 은혜는 종수의 성실하고 진실한 성품에 마음을 열었다. 두 사람은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 시절 두 사람은 작은 투룸 전셋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은혜는 결혼 후에도 교직을 계속했고, 종수는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다. 1977년에는 첫째 아들 민호가, 1980년에는 둘째 딸 수진이 태어났다. 은혜는 육아와 교직을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다. 종수 역시 퇴근 후와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좋은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다. 여보, 오늘 민호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은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면 종수는 회사 일로 지친 것도 잊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정말 민호야, 아빠라고 다시 해봐.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그들의 삶을 채워나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종수는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가게는 점차 안정되어 갔다. 1985년에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났다. 민호는 공부를 잘했고, 수진이는 성격이 밝고 활발했다. 은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 다시 교직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동료, 조사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항상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대했고,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은혜 선생님은 정말 천사 같아요. 학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다. 은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 사람의 삶은 더욱 안정되었다. 민호는 대학에 진학했고, 수진이도 고등학생이 되었다. 종수는 부장으로 승진했고, 은혜는 경력을 인정받아 교감 선생님이 되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어느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자신들의 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은혜가 종수에게 말했다. 종수는 은혜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2010년 은혜는 62살이 되었다. 정년까지 3년이 남은 상황에서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게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해 가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약속 시간을 깜빡먹는 일이 가끔씩 생겼다. 은예도 종수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다. 여보, 나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늘어난 것 같아. 은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을 때 종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 있지. 나도 요즘 그런 게 많아졌어. 나이 탓이야.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도 동료들이 은혜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항상 체계적이고 꼼꼼했던 은혜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일이 늘어났다. 중요한 회의를 깜빡하거나 학생들의 이름을 헷갈리는 일도 생겼다. 은혜 선생님, 요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후배 교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은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네.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다. 요리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일이 잦아졌다. 종수는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은혜가 갑자기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더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여보, 어디 가려고 해? 학교에 가야 해요. 늦됐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지금 새벽이야. 학교는 내일 가면 돼. 은혜는 멍하니 종수를 바라보더니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했다. 아, 그렇네요. 미안해요.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은혜가 집 근처에서 길을 잃어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부인이 자신의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혹시 치매 증상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말을 듣고 종수는 마음이 철렁했다. 치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돌았다. 그날 저녁 종수는
조심스럽게 은혜에게 말을 꺼냈다.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보자. 병원이요? 왜요? 요즘 깜빡하는 일이 좀 많아져서 그냥 검사 한 번만 받아보자.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도 요즘 이상해요. 2011년 3월 종수와 은혜는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다. 의사는 은혜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했다. 기억력 검사, 인지능력 검사, 그리고 뇌 MRI까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종수에게는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 은혜는 의외로 평온해 보였다. 아마도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를 듣는 날, 종수는 혼자 진료실에 들어갔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다. 환자분께서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됩니다.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종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완치는 어려우시다는 말씀일까요? 죄송합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종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가졌던 평범한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래 기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빠르면 2에 3년, 늦으면 10년 정도. 하지만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진료실을 나온 종수는 한참을 복도에서 서 있었다. 어떻게 은혜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종수는 은혜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숨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고, 은혜도 자신의 상태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보, 집으로 돌아온 종수는 은혜를 거실 소파에 앉게 하고 자신도 그 옆에 앉았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여보, 치매. 종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치매. 은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직 초기라서 약물 치료하면 많이 나아질 수 있대.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종수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이었다. 은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종수의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이제 당신이 고생하게 될 것 같아서. 종수는 은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은혜는 곧바로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 아직 정년까지 2년이 남아 있었지만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는 것이 그녀의 판단이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은혜 선생님, 이렇게 가시다니.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동료들이 은혜의 퇴직을 아쉬워했다. 하지만 은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30년 넘게 행복하게 일했으니 됐어요. 이제는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은혜의 마지막 출근날, 반 아이들이 깜짝 편지를 준비했다. 선생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편지들을 읽으며 은혜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얘들아, 선생님도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종수에게 말했다. 여보, 후회는 없어요. 좋은 추억들만 간직하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종수는 은혜의 긍정적인 태도에 감동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은혜가 이미 자신의 미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퇴직 후 은혜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매주 병원을 다니며 약을 처방받고 집에서는 인지 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 종수는 인터넷으로 치매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보며 은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퍼즐 맞추기, 일기 쓰기, 옛날 사진 보기, 추억 이야기하기. 종수와 은혜는 함께 이런 활동들을 했다. 처음 몇 개월은 비교적 평온했다. 약물 치료의 효과인지 은혜의 상태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다. 우리 언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있었나요? 은혜가 웃으며 말했다. 종수도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신혼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2012년 가을부터 은혜의 증상이 조금씩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요리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도 자주 생겼다.
어느 날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려서 냄비가 타는 일도 있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종수는 그때부터 은혜를 혼자 두는 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여보, 나 혼자 집에 있기 무서워요. 은혜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종수는 은혜를 안아주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지켜내겠다고. 5장 본격적인 돌봄의 시작. 2013년이 되면서 은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혼자서 외출하는 것이 위험할 정도가 되었다. 길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종수는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재택근무를 요청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종수의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 가능한 한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하지만 재택근무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은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도 어머니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 민우와 수지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를 도와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다. 아버지, 우리도 도울게요. 아버지 혼자서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들 생활이 있잖아. 내가 할 수 있어. 민우는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수진이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종수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일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다. 은혜는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고,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일이 잦아지다. 종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식사 준비, 약 챙기기, 목욕시키기, 화장실 도움주, 모든 일상이 은혜 중심으로 돌아갔다. 종수는 자신의 일은 뒷전이 되었다. 회사 동료들이 걱정했다. 종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니야.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알아보는 게 어때? 하지만 종수는 단호했다. 아니야. 내가 끝까지 돌볼 거야. 종수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해준 아내를,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신념이었다. 은혜의 증상은 계속 진행되었다. 2014년이 되자 은혜는 종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신 누구세요? 어느 날 아침 은혜가 종수를 보고 한 말이었다. 종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여보, 나야. 종수야. 종수. 누구죠?
은혜는 진짜로 종수를 모르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종수는 혼자서 눈물을 흘렸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은혜는 다시 종수를 알아봤다. 여보, 어제 제가 이상한 말 했죠? 아니야, 괜찮아. 종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은혜가 자신을 기억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이때부터 종수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은혜의 상태, 그날 있었던 일들, 자신의 감정까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2014년 5월 3일 은혜가 아침에 나를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점심 먹을 때는 다시 알아봤다. 오늘은 함께 옛날 사진을 봤다. 은혜가 웃었다. 2014년 5월 10일 은혜가 밤에 집을 나가려고 했다. 어머니 집에 가야 한다고.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기록들이 쌓여갔다. 6장 사랑의 또 다른 모습. 2015년이 되면서 종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회사를 조기 퇴직하고 은혜, 돌봄에 전념하기로 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종수에게는 은혜가 더 중요했다. 아이들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종수는 최소한만 받았다. 아버지, 저희가 더 도울게요. 아니야. 너희들도 살아야지. 나는 괜찮아. 종수는 생활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없애면서 은혜 돌봄에 집중했다. 은혜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종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종수는 매일 똑같이 은혜를 대했다. 일어날 시간이야. 아침 먹자. 오늘 날씨가 좋네. 산책할까? 은혜가 종수를 모르더라도 종수는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어떤 날은 은혜가 종수를 경계하며 무서워하기도 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왜 자꾸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그럴 때면 종수는 슬펐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괜찮아요. 저는 당신을 도와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종수는 은혜가 편안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다. 놀라운 것은 은혜가 종수를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그에게 어떤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오면 불안해하는 은혜였지만 종수 곁에서는 비교적 차분했다. 의사는 이를 정서적 기억이라고 설명했다. 인지적 기억은 사라지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감정적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 선생님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안전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종수는 이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 은예의 마음 깊은 곳에 자신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2016년 종수는 은예를 위해 새로운 일과를 만들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은예는 말은 거의 하지 못했지만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몸을 살짝 흔들거나 이소를 짓곤 했다. 종수는 이런 작은 반응에서도 큰 기쁨을 찾았다. 이 노래 기억나? 우리 신혼 때 자주 들었던 노래야. 은예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종수는 계속 이야기했다. 은예가 이해하든 못하든 종수에게는 그녀와의 대화가 필요했다. 동네 사람들이 종수를 보며 혀를 찼다. 참 대단해. 저렇게 헌신적으로 돌보다니.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종수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사랑하는 아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7장 깊어가는 어둠. 2017년이 되자 은예의 상태는 심각해지다. 이제는 혼자서 걸을 수도 없고 식사도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다. 종수는 은예의 모든 것을 도와야 했다. 기저귀 갈기, 식사 도움주, 욕창 예방을 위해 자세 바꿔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다. 몸무게가 줄어든 종수는 이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야위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은예를 정성껏 돌봤다. 매일 아침 종수는 은예의 얼굴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었다. 오늘도 예쁘네. 여보. 은예는 반응하지 못했지만 종수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주변 사람들은 종수를 걱정했다. 종수야. 이제 정말 한계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 당신 몸도 생각해야지. 이러다 둘 다 쓰러져. 하지만 종수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내가 돌볼 수 있는 한은 끝까지 돌볼 거야. 그런 종수에게도 한계가 있었다. 어느 날 밤 은혜를 돌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진 것이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종수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전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해요. 입원은 안 돼요. 집에 아내가 혼자 있어요. 환자분, 지금 상태로는 집에 가시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다행히 민우와 수진이 달려와서 상황을 수습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입원하는 동안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무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엄마를 돌볼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종수는 병원에서도 은혜 걱정만 했다. 은혜는 괜찮아. 밥은 먹어. 약은 챙겨줬어. 아이들이 안심시켜도 종수는 불안해했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은혜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그에게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일주일 후 퇴원한 종수는 곧바로 은혜 곁으로 돌아갔다. 은혜는 여전히 같은 상태였지만 종수가 오자 어딘지 모르게 안정되는 것 같았다. 여보, 이 안에 잠시 자리를 비웠네. 종수는 은혜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다. 그 후로 종수는 자신의 건강도 챙기면서 은혜를 돌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은혜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8장 마지막 기적. 2018년 겨울. 은혜는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종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수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다. 은혜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선생님,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는 은혜의 병실에서 밤낮으로 지켰다. 아이들도 교대로 병원에 왔지만 종수는 은혜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은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가족분들 불러보세요. 간호사의 말에 종수는 아이들에게 연락했다. 민호와 수진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아버지, 아이들은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종수는 은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제 편히 쉬어. 그때였다. 7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은혜의 입술이 움직였다. 아주 작은 소리로, 거의 들릴 듯 말 듯하게.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은혜를 바라보았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은혜야. 종수는 은혜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여보, 사랑해. 은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종수는 은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에 모든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다.